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을 주관을 했습니다. 현장 보시죠.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 북한을 향해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는 18일부터는 제78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 기간 중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재총 교수님, 그럼 이 자리에서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메시지가 나올까요? 최고로 강력한 수준의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지금 자기네들이 통과시킨 이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찬성한 결의안을 지금 본인들이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를 동원해서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엔 총회니까 또 이런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지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유치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사실 지금 도진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엇갈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어기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과의 공식 채널은 지금 다 가동되고 있고 원한다면 한국에게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우리 관계는 정말로 결단 낼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엇갈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러시아 역시 지금 향후 한국의 행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원하고 있는 탄약, 포탄 등은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살상 무기,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더라도 게임 체인저에 가까운 정말 우크라이나 전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진호 의원님?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7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죠. 그래서 유라시아 평화 이니셔티브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보적 지원, 인도적 지원, 재건 지원과 같은 이런 세 방향에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장관이 또 키이우를 방문해서 유라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좀 더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키이우 교통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우만시 스마트 시티라든지 보리스폴 공항 현대와 같은 이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동북아 정세는 물론 글로벌 차원의 안보 지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지원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요.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빅딜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빅딜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우크라이나의 전쟁 목표 달성,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요. K방산이 워낙 강력하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우리 K방산이 이제 국제시장에서의 그 존재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에 기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